여러분, 우리 풍수에서는 산소나 납골 땅에서 하면 안 되는 몇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이는 조상의 예절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절대 금기 사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꼭 들어주시고 산소나 납골 땅을 방문하시든 어디를 가시든 이러한 행동은 결코 하지 마시기를 강조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시고 많은 소개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최고의 풍수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 문명 속에서 산수나 납골 땅의 예절과 관례에 대해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사실 제사를 지내는 시간이나 예절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기제사를 언제 지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돌아가신 날 저녁에 제사를 지낸다. 두 번째, 돌아가신 날 전날 음식을 준비하여 돌아가신 날 새벽에 제사를 지낸다. 여러분, 과연 어느 것이 맞을까요? 맞습니다. 두 번째가 정답입니다. 만약 오늘이 1월 13일이라면 내년 1월 12일에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1월 13일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우리 예법에서는 입제일과 파제일로 구분하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13일에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알고 계셨고 그렇게 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상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산소나 납골 땅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도 모르고 계실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막걸리를 제사상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억지로 찾아내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조상이라면 후손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리고 음식을 어떻게 대접해야 할지 정성이고 원칙에 맞는 성의를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한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산소나 제사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계셔야 할 것은 그런 장소에 가실 때는 절대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여러분의 조상들이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산소나 제사에서 제공하는 과일은 꼭 홀수여야 합니다. 조상님께 올리는 과일은 반드시 홀수여야 합니다. 이는 복을 기원한다는 뜻뿐만 아니라 음양론에서 비롯된 것으로 음의 세계에 계시는 분들에게 양기를 나누어 주기 위함입니다. 홀수는 양을 상징하며 이는 조상님들께서 우리 세계에 영향을 주실 수 있는 힘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이 힘을 통해 당신의 후손들에게 복을 빕니다. 또한 과일의 머리 부분을 쳐서 올리는 것은 특별한 대접을 의미합니다. 네, 마치 손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과일이나 음식을 제사상에 올릴 때에는 반드시 홀수를 지켜야 합니다. 짝수로 올리면 조상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산소에 가실 때에는 항상 자풀을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으면 생활하기가 편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조상님들도 그러한 것을 선호하십니다. 산소나 납골 땅은 그들의 영원한 집이기 때문에 항상 주변을 시원하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잡목이나 자풀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은 그분들이 세상을 관찰하는 시야를 터주는 행동입니다. 이를 통해 그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여러분을 더 잘 볼 수 있으며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산소에 가실 때는 먼저 그분들의 시선을 고려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언제나 먼저 인사를 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모신 납골 땅에 가실 것입니다. 물론 산소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겠지요. 우리 민족은 효도와 예의를 중요시하는데 이는 모든 어른을 만나면 먼저 인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언제나 어른을 만나면 먼저 인사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산소를 방문하거나 납골 땅에 가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를 먼저 하고 나서 음식을 차리는 것이 예의에 맞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은 조상님들의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산소나 납골 땅을 찾을 때는 언제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그래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절만하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시험이 중요하다면 마음속으로 합격을 부탁하거나 사업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해결을 부탁하세요. 여러분의 조상님들은 항상 여러분의 편입니다. 분명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산소나 납골 땅을 찾을 때 후련만 합니다.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더니 죽어서도 뭘 도와주는 게 없어. 나는 시계 말이죠. 여러분은 이런 후손이 되고 싶으십니까? 진심으로 원하십시오. 부모님께서 평안하시고 안락하실 때 여러분의 후손들도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항상 부모님의 평화를 기원하세요.
우리 풍수에서는 동기간응의 원리에 따라 명당을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편안하고 안정하실 때 후손들은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께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낼 때는 자녀들끼리 화목하고 서로를 아끼며 다정하게 지낼 때입니다. 이것이 부모님께서 가장 행복하실 때입니다. 누구든 자식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과 조상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산소나 납골당을 찾아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은 큰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정성껏 돌보고 그들을 그리워하며 살아계실 때 못했던 것을 진심으로 미안해 하십시오. 이러한 마음은 그대로 전해질 것이며 그들은 행복과 평안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큰 번영과 큰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산소나 납골당을 가실 때는 진심으로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가세요. 푸념하거나 투덜거리지 말고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가시면 조상복을 제대로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